분명 은행에서는 8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잔금일 직전에 들은 말, 실제 가능 금액은 2억 원대입니다. 낙찰가는 6억인데 대출은 절반도 안 나온다. 최근 법원 경매 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방공제 때문입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싸게 낙찰받고 은행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끝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경매는 낙찰보다 잔금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방공제를 모르면 수익은커녕 잔금 부족 사태로 보증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공제가 대체 뭔지, 왜 은행이 방 개수를 계산하는지, 왜 서울 다가구가 위험한지,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고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완전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대출 착각 때문에 망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숫자 하나만 봅니다. 바로 LTV. 은행에서 80% 나온다던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6억짜리 낙찰 받으면 4억 8천 정도 대출 가능하겠네. 그러면 내 돈은 1억 정도면 되겠다. 문제는 은행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경락 잔금 대출은 일반 아파트 담보대출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주담대는 시세 중심으로 보지만 경매 대출은 권리관계와 임차 위험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세입자 보증금을 우리가 대신 떠안게 되는 상황, 이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낙찰가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순위 권리, 임차인 가능성, 방 개수,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방공제입니다. 방공제라는 말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은행도 돈 받아야 하고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은 말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일정 금액은 은행보다 먼저 보호해줘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이 금액은 우리가 회수 못할 수도 있네? 그래서 은행은 그 위험 금액을 미리 빼버립니다. 바로 그 차감 금액이 방공제입니다. 중요한 건 실제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은행은 보통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방 개수를 계산합니다. 즉, 방이 많을수록 은행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공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는 방 하나당 최대 5,500만원 수준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방이 4개라면 5,500만원 사, 무려 2억 2천만원입니다. 즉, 은행은 대출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먼저 빼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지방은 어떨까요? 2천만원대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의 건물이라도 서울인지 경기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서울 다가구, 단독주택, 원룸 건물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시세 대비 싸다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대출 단계에서는 방공제가 엄청 크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금이 부족해지고 잔금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단독주택, 낙찰가 6억 원, LTV 80%.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4억 8천 정도 대출 나오겠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선 선순위 채권 1억 원 차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방이 3개라고 가정하면 서울 기준 방공제가 약 1억 6,500만원. 이 금액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최종 대출 가능액은 약 2억 원대. 즉, 표면상으로는 80% 대출인데 실제 체감은
35%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입찰했다가 잔금 못 맞추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신용대출, 카드론, 지인 돈까지 끌어오다가 완전히 꼬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고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낙찰가보다 중요한 건 자금 설계다. 경매 고수들은 절대감으로 입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현황조사입니다. 실제 공실인지,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신고 여부, 배당요구 여부, 이걸 전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방공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도 무조건 여러 곳 비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물건이어도 금융기관마다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방공제를 강하게 잡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최소 3군데 이상 상담합니다. 또 MCI, MCG 같은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방공제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방공제가 큰 물건을 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들이 겁먹고 안 들어오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방공제를 이해하면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실제 거주, 전입신고,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차이가 엄청 커집니다. 결국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권리관계를 읽고 누가 자금 구조를 계산하고 누가 방공제를 이해하느냐, 여기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80% 대출, 이 숫자만 믿고 입찰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입찰 전에 방공제 계산, 선순위 분석, 은행 비교 상담, 이 3가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